러시아의 한 남성이 겨울철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다가 짜증이 났는지 창고에서 화염 방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더미를 향해 불을 뿜었죠. 10분 후 소방차 3대가 출동했고 집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으며 차고 문은 반쯤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80%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은 그렇게 뜨거운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제설의 과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겨울 보스턴에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 달 동안 내린 눈의 양이 무려 2.8m였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겨울 내내 받는 눈보다 많았죠. 지하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고 상점 지붕들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급기야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이 멈추길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선언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눈을 그냥 녹여버리면 안 될까? 전자레인지로 냉동 피자를 데우듯이 강력한 마이크로파 빔을 쏘면 눈이 순식간에 녹을 것 같잖아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액체 상태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만들어내는 장치거든요. 얼음처럼 단단하게 결합된 물 분자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스테이크를 해동할 때 생각해보세요. 전자레인지에 10분을 돌려도 겉만 뜨겁고 속은 얼음장인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원리죠. 그럼 직접적인 열은 어떨까요? 화염 방사기 같은 거 말입니다. 이건 마이크로파보다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적어도 불꽃이 눈에 직접 닿으니까요. 와이파이 신호를 방해하지도 않고요. 공유기에 불을 직접 쏘지만 않으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눈을 녹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과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눈 1g을 완전히 녹이려면 정확히 336도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60W짜리 백열 전구를 1시간 동안 켜놓으면 약 450g의 눈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ml 생수병 1개 정도의 물이죠. LED 전구는 더 암담합니다. 같은 양을 녹이는데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리거든요. 전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상징한다는 말이 완전히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겨울밤에 30cm 눈이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정도 눈에는 대략 2.5cm 두께로 비가 내린 것과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속 88km로 차를 몰면서 2.7m 너비의 도로를 치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전력을 계산하면 무려 574MW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면 항공모함 한 척에 실린 원자로가 생산하는 전력이 200MW도 안 됩니다. 러시아의 최신 원자력 쇄빙선인 아르크티카호의 원자로 2기를 합쳐도 350MW 정도죠. 눈을 녹이며 출근하려면 항공모함 원자로 3개를 차에 달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화염 방사기로 돌아가 볼까요? 휘발유는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정말 높은 연료입니다. 리터당 약 32메가줄의 에너지를 담고 있죠. 하지만 눈을 녹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식 연비 단위인 갤런당 마일로 환산하면 화염 방사기로 눈을 녹이며 달리는 차의 연비는 갤런당 17피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1.3m를 가는 셈이죠. 초당 19리터씩 연료를 태워야 하는데 이건 주유가 아니라 유조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 캐나다 퀘벡에서 실제로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기 집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화가 나서 프로판 토치를 꺼내들었죠. 30분 동안 불을 뿜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진입로 아스팔트 표면이 녹아서 울퉁불퉁해졌고 프로판 20m를 다 써버렸는데도 눈은 겨우 10% 정도만 녹았거든요. 이웃이 신고해서 소방서가 출동했고 그는 위험한 화기 사용으로 벌금 $500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물리학이 등장합니다. 물의 상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전문 용어로 융해열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얼음을 물로 만드는 데는 물의 온도를 1도 올리는 것보다 무려 80배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영하 1도의 얼음을 0도로 만드는 것보다 0도의 얼음을 0도의 물로 바꾸는 게 80배나 어렵다는 거죠.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를 마시다가 미지근해졌을 때 얼음을 넣으면 금방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온도의 찬물을 넣으면 효과가 훨씬 약하죠. 얼음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열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융해열의 힘이거든요. 눈을 녹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원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설 전문가들은 다른 접근법을 씁니다. 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거죠. 뉴욕시의 제설 시스템을 보면 겨울철 대기 중인 제설 차량이 2,300대가 넘습니다. 2021년 2월 폭설 때는 단 18시간 만에 도시 전체 도로를 치웠는데 사용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설기로 밀어내고 트럭에 실어서 강가나 빈 공터에 쌓아두는 거죠. 소금도 뿌리긴 하지만 이건 새로 내리는 눈이 얼지 않게 하는 용도지 이미 쌓인 눈을 녹이려는 게 아닙니다. 소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도로에 소금을 뿌리면 눈이 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소금은 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어는 점을 낮추는 거죠. 순수한 물은 섭씨 0도에서 얼지만 소금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야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쌓인 눈 위에 소금을 뿌리면 경계면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은 매년 겨울 15만 톤 이상의 소금을 도로에 뿌립니다. 그런데도 극한의 추위가 오면 소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로 모래를 섞어 뿌립니다. 모래는 눈을 녹이지도 어는 점을 낮추지도 않지만 마찰력을 높여서 차가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때로는 화학적 해결책보다 물리적 해결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철도 회사들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눈을 녹이는 게 아니라 날려버립니다. 러시아의 철도청이 쓰는 제설 열차는 옛날 전투기 엔진을 개조한 겁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바람을 일으켜서 선로 위의 눈을 5m 밖으로 날려보내죠. 2020년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이 열차가 작업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눈이 폭풍처럼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모스크바 공항에서 제트 엔진으로 제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엔진 출력을 너무 높였더니 주차된 차량 4대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죠. 승용차들이 마치 종이 상자처럼 굴러다니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눈을 날리는 힘이 차까지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였어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접근법은 좀 다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겨울 내내 눈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공터에 산처럼 쌓아놓는데 높이가 20m를 넘을 때도 있죠. 봄이 와서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녹게 내버려둡니다. 가끔은 5월까지도 눈더미가 남아있는데 관광 명소처럼 됐어요. 억지로 녹이려는 것보다 자연에 맡기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눈을 모아서 지하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여름에 냉방용으로 씁니다. 삿포로도 경기장은 겨울에 쌓인 눈 수천 톤을 창고에 저장해뒀다가 7월 무더위에 이걸 녹여서 냉각수로 사용하죠. 전기료를 40%나 절약한다고 합니다. 골칫거리를 자원으로 바꾼 똑똑한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적외선 램프나 레이저는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마이크로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은 물의 상태와 관계없이 분자를 직접 가열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독일의 한 공과대학에서 2017년에 실험을 했는데 10제곱미터 면적의 눈 30cm를 녹이는데 산업용 적외선 램프 20개를 3시간 동안 가동해야 했습니다. 전기료만 300유로가 나왔는데 인부 2명이 삽으로 30분 만에 치울 수 있는 양이었죠.
미국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기지 활주로의 눈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을 찾다가 레이저를 시도했거든요.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해서 테스트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레이저가 눈 표면에 구멍을 뚫기는 했지만 눈 전체를 녹이는 건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결국 프로젝트는 취소됐고 지금도 공군 기지들은 전통적인 제설 차량을 씁니다. 제설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끝없는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1862년 뉴욕에서는 말이 끄는 눈쟁기가 처음 등장했죠. 1920년대에는 증기기관을 단 제설기가 나왔고 1950년대부터는 트럭에 쟁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GPS와 센서로 무장한 첨단 제설 차량까지 나왔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밀어내고 퍼내고 옮기는 거죠.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삽으로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흥미로운 건 눈의 종류에 따라 제설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건조한 가루 눈은 비교적 쉽게 치워집니다. 가볍고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밀어내기 좋거든요. 하지만 습한 눈, 특히 0도 근처에서 내린 눈은 악몽입니다. 무겁고 끈적끈적해서 도구에 달라붙죠. 여기에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면 얼음층이 되는데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곡괭이로 깨야 할 정도거든요. 알래스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내내 도로에 눈을 쌓아둡니다. 치우지 않는 거죠. 대신 눈을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위로 차가 다니게 합니다. 영하 30도 아래에서는 눈이 아스팔트만큼 단단해지거든요.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 그때 한꺼번에 치웁니다. 극한 환경에 맞춘 극한 해결책인 셈이죠. 제설 산업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겨울 제설에 쓰이는 돈이 230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장비 구입, 소금 구매, 인건비, 장비 유지 보수가 포함되죠. 캐나다는 140억 달러, 유럽 전체로는 300억 유로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눈과의 전쟁에 매년 100조 원 이상이 쓰이는 거예요. 환경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뿌린 소금은 결국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듭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토론토 인근 호수들의 염도가 지난 30년간 60%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좋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탕무즙이나 치즈 제조 부산물 같은 친환경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스위스에서 개발한 새로운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로 밑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눈이 쌓이지 않게 하는 거죠. 지열이나 폐열을 이용하면 에너지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취리 공항의 일부 구간에 시범 설치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평방미터당 500프랑이 넘어서 대규모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눈은 녹이는 것보다 치우는 게 답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낭만적인 아이디어에 냉정한 현실을 들이밉니다. 화염 방사기든 마이크로파든 레이저든 에너지 효율 면에서 전통적인 제설 방법을 이길 수 없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연력학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에 눈이 많이 오는 날 아침, 삽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투덜거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죠. 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눈을 손으로 치워왔는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법이거든요. 그리고 화염 방사기는 절대로 제설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도요. 러시아의 그 남성도, 캐나다의 그 남성도 결국 삽을 들어야 했습니다.